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유전을 주된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일반 성인 4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이를 국민병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는 모두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 원인도 비슷하고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는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혈압과 혈당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공복혈당, 식후혈당 수치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식습관, 운동량, 약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전에 챙겨 드시면 식후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은 식사 후 30분 내지 1시간이 지나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음식 섭취 후에 소화 과정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당뇨 환자들의 경우 식후 2시간 혈당도 정상 수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평소 생활할 때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약을 먹으니까 괜찮겠지, 식단을 짜기 귀찮고 어렵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심장, 신장, 눈, 그리고 신경을 손상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신장장애 등 몸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뇨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음식은 천천히 먹고 몸속 인슐린이 잘 분비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식사 전에 간단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섬유질은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 전분이 적은 채소인 양배추, 상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등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먼저 섭취하게 되면 위장관 내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여 인슐린 분비가 한꺼번에 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전에 야채를 많이 챙겨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도 줄일 수 있고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 다른 효과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건데요. 간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담즙은 남아있으면 소장에서 재흡수되는데 담즙을 잘 흡착하는 섬유질이 담즙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좋은 단백질 섭취원으로는 계란, 두부, 콩, 우유, 버섯 등이 있습니다. 당뇨인에게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특히 중년이 되면 근손실이 쉽게 일어나 단백질을 적정량 드시고 운동을 하여 근력을 늘려야 당분 소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식전에 먹기 좋은 단백질 중 계란찜은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식사 전 미리 먹는 것이 좋은데요. 수분이 빠지면 50%가 단백질, 30%가 지방질, 탄수화물은 10%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식전 에피타이저로 좋습니다. 삶은 콩은 단백질이 생콩에 비해 10%가량 늘어나는데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고급 단백질이며 근손실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많이 줌으로 도움이 됩니다. 식전에 콩을 섭취해주면 콩의 이소플라본이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해 인슐린 민감성은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낮춰주어 당뇨병 진행을 억제하거나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식전에 연두부를 섭취해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버섯 역시 좋은 식단인데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베타글루칸이 많아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는 가시 작은 버섯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더 잘 됩니다. 말씀드린 2가지, 식이섬유와 단백질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에 2가지를 섭취한 이후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섭취해야 혈당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식단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백질이나 야채를 먼저 섭취하게 되면 위 배출 시간이 길어 이후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흡수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인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탄수화물 제한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습관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 탄수화물이나 섭취해도 될까요?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빵, 국수, 흰쌀밥 등은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덜 정제된 곡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귀리나 녹두를 섞어서 밥을 짓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이라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을 촉진하니 정제당은 꼭 피하시고 단맛이 필요하실 땐 에리스리톨이나 스테비아 등을 사용하세요. 에리스리톨은 당 알코올의 한 종류로 설탕과 비교했을 때 70%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대체당입니다. 스테비아는 합성 감미료가 아닌 국화과의 허브인 스테비아에서 즉 식물에서 추출한 감미료로 설탕에 비해 200배에서 300배의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설탕의 20분의 1 수준이라고 하여 대체당으로 많이 쓰입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식단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관리할 경우 우울감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모든 생활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식단과 운동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간 재생을 위한 방법입니다. 간은 재생의 장기, 금주가 중요합니다. 간은 재생이 잘 되지만 재생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계속 술을 마시는 등 간 손상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진행됩니다. 술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마시지 않고 한 번 마신 다음에는 최소 2일에서 7일은 쉬어야 손상된 간이 재생이 됩니다. 간 세포 재생 돕는 고단백 식사, 간에 좋은 음식은 고단백, 고비타민 음식입니다. 간 건강의 기본은 새끼를 균형 있게 먹고 여기에 단백질과 비타민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간 세포 재생을 돕는 원료이고 지방을 감싸서 혈액으로 이동시키는 지단백질을 합성해 지방간을 개선합니다. 추천식품으로는 생선, 콩, 두부,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등입니다. 그러나 간 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간성 혼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 대사 촉진하는 비타민 B군은 간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간에서 대사작용이 원활히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녹색 채소인 부추, 미나리, 쑥갓, 브로콜리와 달지 않은 과일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술, 간질환 병력 등과 무관하게 하루 채소 섭취량이 100g 증가할 때마다 간암 발생은 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두 잔의 커피. 커피의 간 보호 효과는 1992년 연구를 통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커피 안에는 카페인 외에 미네랄, 단백질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서로 작용해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카페인 하루 섭취량은 300m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100에서 20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믹스커피는 제외됩니다. 간장약, 건강기능식품. 약국에서 파는 간장약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용이하게 해 간 손상을 막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 밀크시슬 추출물은 간세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간장약이든 간 건강기능식품이든 적절히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간이 좋아졌다고 맹신하고 음주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